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AI의 여정은요, 마치 두 가지 언어로 쓰인 이야기 같아요. 바로 이 그림처럼 말이죠. 하나는 코드의 냉철한 논리, 그리고 다른 하나는 철학의 정말 깊은 질문들입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푸는 걸 넘어서 경제, 의식, 권력, 이런 거대한 문제들까지 건드리고 있거든요. 이 엄청난 도전을 오늘 저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모든 것의 시작, 바로 현대 AI를 가능하게 만든 근본적인 하드웨어의 변화, 그 역사적인 첫걸음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위대한 혁신에는 결정적인 시작점이 있기 마련이죠. AI의 첫 번째 도약, 그게 바로 이겁니다. 왼쪽에 저 거대하고 비효율적인 진공관이 오른쪽에 보이는 작고 강력한 실리콘 트랜지스터로 대체된 바로 그 순간이요. 이 정말 작은 변화 하나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정보화 시대 전체의 기반을 깔아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드웨어의 기반이 마련되니까 그 위에서 엄청난 기대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기대감이 어떻게 첫 번째 거대한 열풍과 그리고 뒤이은 혹독한 환멸로 이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대는요, 그야말로 AI에 대한 광적인 열풍의 시대였습니다. 마이신 같은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게 딱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와, AI가 이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겠구나 하고 믿기 시작한 거죠. 그 믿음 하나만으로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돈이 시장으로 그냥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았어요. 초기의 AI는 그냥 인간이 정해준 규칙에만 의존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딱 터지면 그냥 속수무책이었던 거죠. 이거 너무 비싸다, 너무 잘 깨진다, 규모를 키우기도 어렵다. 이런 비판들이 사방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뜨거웠던 거품은 꺼져버렸고 AI 역사상 첫 번째 AI 겨울, 즉 혹한기가 찾아왔습니다. 기술이 그 거창했던 약속들을 지키지 못하니까 당연히 투자금도 싹 마른 거죠. 이런 엄청난 기대와 그 뒤에 오는 혹독한 현실. 이 패턴이요, 사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기술 하이프 사이클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어요. 리스프머신 시장이 붕괴하고 정부의 핵심 연구 예산이 삭감되고 심지어 일본의 야심찬 5세대 컴퓨터 프로젝트까지 끝나버렸죠. 이런 실패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AI 분야 전체는 거의 10년 가까이 정말 길고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길고 어두웠던 겨울은 대체 어떻게 끝났을까요? 바로 지금의 AI 기술 폭발을 이끈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트랜스포머 혁명입니다. 말 그대로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린 게 바로 트랜스포머라는 구조였어요. 예전 모델들은요, 문장을 한 단어 한 단어 순서대로 처리하느라 너무 느렸거든요. 그런데 트랜스포머는 문장 전체를 그냥 한 번에 쫙 훑어보고 어떤 단어가 중요한지 파악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 고질적인 병목 현상이 딱 해결되니까 그 뒤에 숨어있던 스케일링 법칙이라는 엄청난 잠재력이 그야말로 폭발해버린 거죠. 스케일링 법칙, 이게 뭐냐면요, 정말 단순한 원리예요. 그냥 데이터랑 컴퓨팅 파워를 미친 듯이 쏟아부으면 어느 순간 논리, 추론, 심지어 창의적인 글쓰기 같은 새로운 능력이 저절로 짠 하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많을수록 좋다는 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바로 현대 AI 혁명의 엔진이 됐고 우리가 아는 GPT 같은 모델들을 탐생시킨 거죠. 자, 이렇게 AI 모델들이 언어의 마스터가 되어가면서 아주 오래된 철학적인 질문 하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훨씬 더 긴급한 문제로요. 언어를 이렇게 완벽하게 구사하는 기계가 과연 자기가 하는 말을 진짜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정말 근본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진짜 지능의 탄생을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게 흉내만 내는 걸 보고 있는 걸까요? 이 논쟁의 핵심을 정말 잘 보여주는 두 가지 비유가 있어요. 왼쪽에 보이는 건 존설의 아주 유명한 중국어 방사고 실험입니다. 방 안에 있는 사람은 중국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근데 규칙이 적힌 책만 보고 완벽한 중국어 답변을 만들어내죠. 그럼 이 사람이 중국어를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른쪽은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확률적 앵무새라는 개념입니다. AI가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서 그냥 통계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단어를 앵무새처럼 내뱉을 뿐 그 의미는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비유의 핵심 비판은 똑같습니다. 중국어 방이든 확률적 앵무새든 둘 다 실제 의미나 의식 같은 건 전혀 없이 그냥 정해진 규칙이나 통계에 따라서 기호를 조작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철학적인 논쟁이 그냥 생각놀이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 세계로 넘어와서 서로 다른 두 전략 사이에 치열한 경쟁 전쟁으로 번지고 있거든요. 한쪽 진영은 폐쇄형 해자 전략을 씁니다. 오픈 AI, 구글 같은 곳들이죠. 자기들만의 기술로 높은 성벽을 쌓고 최고의 성능을 제공하는 대신 비싼 대가를 요구하는 일종의 독점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개방형 도전자들이 있습니다. 메타나 허깅페이스 같은 곳들이에요. 이들은 기술을 공개해서 누구나 AI에 접근할 수 있게 일종의 민주화를 이끌고 있죠. 물론 아직 순수한 성능만 놓고 보면 폐쇄형 모델들보다 조금 뒤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이제 기업들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의 판이 세계 무대로 옮겨 붙으면서 각 나라의 기술 독립을 건 지정학적 경쟁으로 번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지도가 바로 새로운 AI 패권 지형도입니다. 미국, 유럽, 중동, 아시아. 전 세계가 지금 외국 기술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자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주권 AI를 만드는데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 주권 AI라는 걸 만들기 위한 공식이 있어요. 바로 자국의 컴퓨팅 파워, 자국의 데이터, 그리고 자국의 인재.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디지털 경제의 회복력을 키우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경쟁이 말해주는 건 딱 하나입니다. AI 인프라가 이제 에너지나 국방처럼 한 나라의 운명을 쥐고 있는 핵심 자산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면서 우리는 AI의 미래를 결정할 아주 크고 중요한, 하지만 아직 아무도 답을 모르는 네 가지 거대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첫째, 지능이라는 게 과연 데이터만 때려부으면 저절로 생겨나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근본적인 구조가 필요한 걸까요? 둘째, 우리는 AI가 멋대로 행동하지 않도록 그 목표를 어떻게 인류의 가치와 일치시킬 수 있을까요? 셋째, 텍스트만 배운 AI가 과연 이 물리적인 세상을 진짜로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문제죠. 이 엄청난 기술을 신중하게 규제해야 할까요? 아니면 혁신을 위해 일단 자유롭게 풀어둬야 할까요? 이 위대한 논쟁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혁신이죠. 우리에게 지능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지게 만드니까요. 이 질문들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거대한 이야기의 다음 페이지는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